누가 봐도 특정 유명 실존 인물이 생각나는 캐릭터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해 놓으면 일단 가족들이 화나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3년에 제작된 헐리우드 영화 페인트입니다. 제가 늘 최신 영화 리뷰하는 게 아니고 좀 지난 작품들도 리뷰를 할 건데요. 이 영화는 2023년에 미국에서 공개되었지만 한국 기준으로는 최신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OTT인 쿠팡플레이에 한 1, 2주 전에 올라왔거든요. 그 전에는 일단 우리나라 극장에 개봉 자체를 안 했고요. 2차 시장에는 이번에 쿠팡플레이 올라오기 전에 다른 OTT나 VOD 구매로 볼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쿠팡플레이에서만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다른 OTT에서 서비스 되다가 내려간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이번에 쿠팡플레이 올라온 게 이 영화의 국내 최초 공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2023년에 나왔잖아요. 뭐 유튜버들도 그렇고 블로거들도 별의별 마이너한 영화들도 다 리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영화 리뷰가 전혀 없거든요. 쿠팡플레이에 공개된 이후로 블로거 리뷰가 한두 개 올라온 게 있어요. 즉 그 전까지는 국내에서 이 영화를 정식 경로로는 볼 수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쿠팡플레이에 요즘 콘텐츠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작년에 쿠팡 와우 회원 월정액 요금이 좀 올랐었죠. 그 요금 오른 덕분에 이렇게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게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콘텐츠 많아진 거 핑계로 또 요금 올리려고 밑작업 하는 건지 그런 불안감도 생기는데요. 여러가지 이런 정액제 상품들을 구독을 하는 입장에서 요금 인상에 대한 공포는 언제나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미러 시즌 7에서도 이런 정액제 서비스 구독 요금에 대한 아주 무시무시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신종 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쿠팡플레이로 이 영화가 올라와서 바로 봤습니다. 예전부터 관심 있는 영화라서 왜 이 영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포스터만 봐도 하면서 관심이 가죠. 저 익숙한 뽀글이 앞으로 해요. 저런 헤어스타일을 한 유명인이 많이 없잖아요.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저 머리 스타일을 보면 뭐 99%는 딱 한 분만 생각나죠. 화가 밤로스. 그림 엄청 쉽게 그리시는 밥 아저씨. 프로그램 명은 아마 밤로스의 그림을 그립시다였을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열심히 봤던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뭐 저녁 시간대였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해보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아저씨한테 배운 그림 스킬을 학교 미술 시간에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제대로 이 아저씨의 기술을 썼다기보다는 그냥 어설프게 흉내낸 거죠. 도화지에 이렇게 붓을 툭툭툭 찍어내는 식으로 그리는 거. 워낙 어릴 때라서 붓은 이렇게 도화지에 문지르는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밖에 몰랐는데 밥 아저씨가 그림 그리는 거 보고 톡톡톡 찍어서 그리는 방법이 있다는 걸 깨우치게 되었고, 특히 나무 그림 그릴 때 이걸 자주 써먹었죠. 초록색, 연두색, 노란색 이런 색들을 톡톡톡 찍어내며 매우 그럴듯한 나무 그림이 완성이 되었던 그런 미술 시간의 추억이 있네요. 또 하나 따라한 게 붓 터는 방법. 밥 아저씨가 붓을 씻은 다음에 그 물기를 이젤 다리인지 뭐 그런 데다 다다다닥 하면서 터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모습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게 터는 모습 나올 때마다 되게 좋아했는데 저도 그거 어설프게 흉내낸다고 학교 책상 다리에 그렇게 붓을 다다다닥 털곤 했습니다. 그 외에 뭐 대표적인 유행어 참 쉽죠? 라든가 그리고 뭐 티타늄 화이트, 카드뮴 옐로우, 벤다이크 브라운 뭐 이런 엄청 있어 보이는 물감색 명칭들,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국어 더빙을 할 때 번역을 안 하고 영어 명칭 그대로 사용한 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흰색 물감이라고 해도 티타늄 화이트랑 그냥 흰색 물감은 달라 라고 누가 태클을 걸겠어요. 방송국에서도 좀 고민했을 것 같은데 저거를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영어 명칭 그대로 쓰는 걸로 결정한 게 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자, 아무튼 우리 추억 속의 밥 아저씨 돌아가신 지는 꽤 됐습니다. 그림을 그립시다가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중후반에 방송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밤로스는 1995년에 사망을 했어요. 향년 52세, 굉장히 젊은 나이에 림프종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립시다 보고 있을 때는 이미 고인이었던 거잖아요. 어릴 때여서 그랬나? 아니면 당시에 외국 쪽 정보는 접하기 힘들어서 그랬나? 밥 아저씨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주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림을 그립시다 볼 때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는 걸 알고 봤다면 또 뭔가 묘하게 느낌이 달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이거는 영화 리뷰 영상인데 이런 추억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 영화 이야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영화의 리뷰 영상을 찍고 있지만 진짜 그냥 안중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영화예요. 왜 이 영화가 한국 개봉도 안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2차 시장 서비스도 오랫동안 되지 않았는지 영화를 보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뭔가 메시지나 작품성 같은 것도 특별한 게 없고요. 거의 망작에 가까운 영화예요. 감독이 누군지 찾아보니까 브릿 맥 아담스. 이 영화가 장편 극영화 데뷔작입니다. 그전에는 다큐멘터리 감독, TV 시리즈 감독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 영화가 첫 번째 장편 극영화이고 이 영화 이후 뭐 아직 몇 년 지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확정된 차기작이 없네요. 아마 차기작이 오랫동안 소식이 없지 않을까. 이런 영화를 만들었으니 어쩔 수 없죠. 이 영화는 사실 포스터를 보면 밤로스 전기영화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오웬 닐슨이고 밤로스처럼 분장을 한 게 되게 코믹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한 실존인물의 삶을 진지하게 담아낸 그런 영화라는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보면 이거는 밤로스 전기영화가 아닙니다. 일단 캐릭터 이름부터가 다르고요. 밤로스가 아니라 칼 나글이라는 이름의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뽀글이 앞으로 머리 한 거랑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연 풍경을 담은 그림을 그린다는 걸 제외하면 우리가 상상해온 밤로스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캐릭터예요. 이름이 칼 나글이라서 그런지 뭔가 캐릭터가 니글니글한 그런 느끼한 캐릭터가 되었어요. 물론 밤로스를 방송 외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칼 나글의 모습이 실제 밤로스의 모습, 그의 성격이라든가 인간관계, 일하면서 생겼던 여러가지 일화들, 그런 게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닐 거예요. 그런데 또 아니어도 문제야. 누가 봐도 특정 유명 실존 인물이 생각나는 캐릭터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해 놓으면 일단 가족들이 화나지 않겠어요? 밤로스한테 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실제로 가족들 생각을 들어본 건 아니니까 단정할 순 없지만 그래도 아마 가족들은 이 영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밥 아저씨의 추억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뭐 대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영화가 못마땅하게 느껴지거나 심하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이트의 평점만 봐도 반응이 좋지 않은 걸 알 수 있고요. 이 영화에서 밤로스를 모티브로 한 칼 라글이라는 캐릭터의 묘사가 이거는 절대 정규영화도 아니고 아예 코미디 영화 느낌으로 만들긴 했지만 뭐 엄청 나쁘거나 한심한 인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그래요. 일단 이 사람이 일하는 방송국의 직원이 대부분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방송국의 간판 스타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다 시청률이 바닥인데 칼 라글의 프로그램만 아주 시청률이 높은 거예요. 프로그램 이름이 페인트 위드 칼 라글, 쿠팡플레이 한글 자막으로는 칼 아저씨의 미술교실 이렇게 나오고요. 거의 20년 정도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밤로스의 그림을 그립시다가 10년 좀 넘게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긴 장수 프로그램인 거예요. 주 5일 방송을 해서 매번 1시간씩 그림 한 개를 그리는 방송입니다. 그림을 그립시다는 30분 정도 분량이었죠. 방송 시간이 2배이고 매년 250개가 넘는 그림을 20년 동안 그려온 사람인 거죠. 방송국 직원 중에 여자가 많은데 칼 라글이 간판 스타이다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방송국 여직원 대부분이 이 사람과 연애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방송국의 제일 젊은 여직원하고 또 섭을 타고 있고 되게 느끼하게 작업을 겁니다. 뭐 그림 선물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사를 차 안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청불 영화는 아니라서 야한 장면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지만 아무튼 뭔가 느끼한 바람둥이 같은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실제 밤로스가 말하는 게 물론 우리는 한국인 성우 김세한이죠. 그분의 목소리로 듣긴 했지만 실제 밤로스도 되게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뭐 평온한 자연 풍경 그리는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 분위기에 어울리는 말하는 톤을 연출을 했겠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칼 라글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말투를 써요. 그래서 차에도 스피커를 달고 다닙니다. 창문 열고 크게 말하면 들리는 거리인데도 굳이 마이크를 스피커 연결해가지고 조용조용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거예요. 캐릭터가 뭔가 웃긴 것 같으면서도 정이 안 가고 그렇지만 또 엄청 밉상은 아니고 저런 찌질한 바람둥이 같은 모습이 여성들이 보면 싫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칼 라글이 이런 캐릭터인데 어느 날 이 사람 인생에 위기가 닥칩니다. 방송국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워낙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칼 라글의 프로그램 시간을 2배로 늘리자 하루에 2시간 그림 2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미 1년에 250개 넘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를 2배를 그리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엠브로시아란 이름의 젊은 여성 화가를 데려와서 프로그램을 2시간을 편성을 하고 앞에 1시간은 칼 라글, 뒤에 1시간은 엠브로시아, 그렇게 각각 그림 그리는 방송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두 화가가 경쟁하는 방송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늘 평온하고 비슷비슷한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는 칼 라글과 달리 엠브로시아는 엄청 도전적이고 파격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처음에는 칼 라글 비슷하게 자연 풍경, 커다란 나무 구루터기를 그리더니 뜬금 그 위에 하늘에 UFO가 떠 있는 걸 그리고 그 UFO에서 피가 쏟아져 내려서 나무 그루터기를 빨갛게 적시는 이런 희한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 그림을 보고 조던 필 감독의 노비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이 그림하고 비슷한 장면이 노베 나오죠. 노비 2022년에 나온 영화라서 페인트라는 영화를 만들 때 뭔가 제작진들이 노베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파격적인 그림을 엠브로시아가 그리니까 젊은 층 시청자들을 새롭게 끌어들이게 되면서 시청률이 오르게 되고 칼 라글의 입지는 점점 좋아집니다.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여러가지 시도들을 해보는데 다 잘 안 풀립니다. 결국 방송도 잘리고 썸 타던 젊은 여직원한테도 차이고 인생 최대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결국 화가로서 내가 왜 그림을 그리는지, 내가 진정으로 그리고 싶은 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고뇌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 사람이 바람둥이 같은 모습으로 나오지만 방송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사귀었던 캐서린이라는 여직원이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고 싶은 것에 대해 고뇌한 끝에 화가로서의 정체성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성장물로서의 내용 전개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미술계에 대한 풍자 내용도 나오고요. 이런 내용들로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영화는 아니고 사실 미술계에서도 말하자면 미디어를 통한 대중적인 미술 작업을 하면서 날렸던 밤 로스라는 화가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해서 미술, 나아가서는 예술 그 자체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진중한 주제의식까지 담아내려고 한 그런 의도는 보이는 작품이에요. 특히 결말에 가면 칼 라글이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든요. 독특한 머리 스타일이 미디어를 통해 포장된 칼 라글이라는 화가의 정체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중에게 알려진 칼 라글이라는 화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벌어진
좀 이상한 해프닝 때문에 진짜 사람들이 칼 라글이 죽었다고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동안 그린 그림을 보관하는 창고가 다 타버려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의 그림이 엄청 귀해진 거야. 칼 라글이 자기 그림을 유명한 미술관에 걸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그 미술관 관장이 당신 그림은 아주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미술관보다는 뭐 공공장소나 관광지 숙소 이런 데 걸려있는 게 어울린다,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칼 라글이 죽었고 창고가 불타버렸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 미술관 관장이 칼 라글의 그림을 구하려고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미술계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결말에서 칼 라글이 실제로 죽은 건 아니고요, 다시 캐서린 하고 맺어져서 진정으로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그리며 살게 됩니다. 나름 의미 있는 메시지도 담으려고 했고, 위기를 겪은 예술가가 진정한 사랑과 자기 예술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성장물로서의 내용도 매우 정석적인 편이고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코미디 영화의 톤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감독이 그런 코미디 영화를 만드는 감각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웬 윌슨이 좋은 연기를 보여주긴 하지만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캐릭터의 기본 설정 자체가 그다지 잘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딱히 정이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밉상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캐릭터란 말이죠. 캐릭터도 그렇고 영화도 전체적으로 밋밋한 맹탕 같은 전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보다 보면 이 캐릭터가 밤 로스를 모티브로 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영화가 그려내는 이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각본 자체가 되게 얄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재밌다고 느낄 만한 내용이나 장면이 거의 없어요. 코미디 영화로서도 낙제점이고, 저처럼 밤 로스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큰 실망과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 망작까지는 아니어도 거기에 가까운 아주 아쉬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개봉을 안 한 게 다행이네요. 극장에 개봉했으면 분명 보러 갔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 돈 아까워했겠죠. 다행히 쿠팡 플레이로 정액제 요금만으로 보게 되어서 큰 타격은 없습니다. 네, 영화 페인트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